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재학 중인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서비스는 카프카라는 서비스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있어서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카프카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카프카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클러스터 하나에 여러 개의 브로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브로커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메시지를 나눠서 저장하면서 이제 이중화 처리를 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장애가 나면은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이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주키퍼는 카프카 안에서 이제 카프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카프카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프로듀서는 카프카 클러스터에 이제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장치이고, 컨슈머는 여기에서 넘어온 메시지를 받아오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여기 브로커 안에는 토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토픽은 이제 메시지를 구분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컴퓨터에 있는 이제 폴더 같은 느낌이고, 한 개의 토픽에는 이제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파티션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각각의 메시지를 알맞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여기 있는 이 브로커 안에 있는 토픽을 기준으로 메시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차를 보면, 이제 크게 주키퍼 설치를 하고, 이제 카프카를 설치하고, 카프카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프카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있는 상황은, 하두에 이제 초기 설정을 마쳤다는, 이제 7월 저희가 6월 달에 했던 초기 설정을 마쳤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슬레이브라고 설정을 했던 이 머신을 복제를 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PPT로 작성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서 이제 호스트 네임을 각각 수정을 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머신명을 ZK1, ZK2, ZK3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주소도 바꿔줘야 하니까 이제 IP 주소를 바꿔준다는 내용이고, 이제 주키퍼를 다운로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일질라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옮기게 됐고, 여기 이제 아파치 주키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운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고, 이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이렇게 이제 파일질라를 통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진 이 파일을 압축을 푼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써 있지만 주키퍼는 과반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 세대부터 홀수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부터 이제 3, 5, 7, 9, 11 이렇게 이제 홀수로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따라가는 부분인데, 폴더를 이동하고 심볼릭 링크를 생성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링크를 생성하고, 이제 계정을 전환해서 디렉토리 생성, 이제 이 my id를 입력해 주는데, 이제 ZK1 같은 경우는 1을 입력해 주고, ZK2는 2, ZK3은 3을 입력해 줘서 이제 캣으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복사를 이제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권한도 같이 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잘 이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서버의 주기퍼 복사, 그리고 복사한 디렉토리의 사용자 권한 주기, 이것도 이제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주키퍼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틱타임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주키퍼가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기본 측정 단위를 적어주는 거고, 이닛 리밋은 이제 팔로워가 리더와 초기에 연결하는 시간에 대한 타임아웃의 이제 틱수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싱크 리밋은 팔로워가
리더와 동기화하는 시간에 대한 이제 타임아웃에 대한 틱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이제 요 경로 지정하는 거는 이제 무슨 경로냐면 어 그 로그와 스냅샷이 저장되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경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포트는 이제 기본 포트인 이제 2181 포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서버 점 뭐 123 요거는 주키퍼 앙상블 구성을 위한 이제 서버 설정입니다. 이제 제 마이 아이디가 1이고 2고 3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주키퍼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경로를 따라가서 이 명령어를 작동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표출이 되고, JPS를 쳤을 때 이제 current peer main이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 명령어는 이렇게 구성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똑같이 이제 메시지는 이렇게 표출이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중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들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뭐 여기에 써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전 부분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일일이 그 경로를 따라가서 명령어를 쳐줘야 되지만, 시스템드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드에 등록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행 명령어가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하는 장면은 제가 조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확인이 되어 있는지 이제 보는 장면인데, 요거도 이제 시스템에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제 액티브가 이제 뜨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제 표시고, 각 서버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카프카 다운로드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파일을 이동을 했었고, 다운로드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고 폴더를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딱 아까처럼 이제 링크를 생성을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하고 권한을 주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1을 데이터 2라는 폴더를 생성하고 타 서버에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이제 카프카에서 사용할 저장 디렉토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프카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VI 편집기를 통해서 이 경로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server.properties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1번으로는 이제 브로커 아이디를 1이라고 수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ZK1이라는 서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수정을 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ZK2 서버, ZK3 서버에는 2와 3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렉토리는 방금 제가 이제 저장 디렉토리로 이제 편성을 했던 여기 오타가 있는데, 데이터 1과 데이터 2 부분에 이제 전 서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여기도 이제 전 서버 동일하게 이제 포트 번호와 그 이제 호스트 네임을 명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린 거에 이어서 이제 타 서버에 복제하는 부분, 그리고 각 서버를 이동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K2는 2, ZK3은 3으로 이제 브로커 아이디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카프카를 이제 실행하는 부분인데, 실행 명령어는 좀 깁니다. 이렇게 이제 경로를 따라가서 시작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다시 이제 경로를 따라가서 환경 설정 파일을 같이 이제 구동을 시켜준다는 내용이고, 이제 이 명령문을 쳤을 때 요런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구동이 성공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뿌띠창을 하나 더 키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일단 종료를 하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명령어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엔드 표시를 붙여줌으로써 이제 여기 보이시듯이 백그라운드 실행 명령을 주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돼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중지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카프카를 시스템드에 등록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주키퍼를 시스템드에 등록하는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시스템 CTL 데몬 리로드를 입력하면서 시스템을 재시작을 해줘야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시스템 CTL 명령어를 사용해서 카프카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중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서버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설명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요 명령어를 사용해서 액티브를 본다면 이제 초록불이 들어온다면 이제 구동이 성공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TCP 포트 확인을 하는 부분은 이제 주키퍼와 카프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전 서버 이제 지금 제가 만든 거는 3개니까 3개 다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명령어를 쓰면서 연결이 됐나,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서 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 ls 슬래시를 입력했을 때 이제 거기에 지노드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만든 잼 카프카라는 지노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브로커 아이디로 쓴 1, 2, 3 이제 그것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토픽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설명인데 좀 길지만,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잼토픽이라는 이 토픽을 생성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다면 created topic 잼토픽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고, 삭제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으로 만들어진 토픽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고, 제가 만든 토픽은 잼토픽이기 때문에 이제 토픽 이름을 잼토픽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메시지를 퍼블리싱하는 명령어가 되고, 이제 카프카 설치 서버는 제가 만든 호스트 네임과 그 포트 번호들을 쭉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작동하게 되면은 요 이제 이 기호가 뜨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컨트롤 C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고, 반대로 이제 들어온 메시지를 이제 토픽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똑같이 어떤 토픽에서 이제 가져올지 토픽 이름을 써주고 메시지를 가져오는 명령어를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정보 호스트네임과 포트 번호를 쭉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방금 적은 내용들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구동을 하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명령어를 써서 주키퍼를 구동하는 명령어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표출이 되고, 중지하는 명령어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스탑들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뭐 별다른 게 뜨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JPS를 쳐보면 네, 이렇게 주키퍼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그 상태를 확인해보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액티브가 뜨면서 정상적으로 구동 중이라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카프카를 실행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멈춰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실행 중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해야 이 상태로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푸티 창을 키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여기에서 다시 종료를 하고 똑같은 명령어에다가 이제 엔드 기호를 붙여줌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카프카가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중지를 하는 명령을 다시 입력을 하고 네, 이제 셧다운 컴플리티드 카프카가 없어졌고 다음은 이제 시스템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네, 다시 카프카가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똑같이 또 명령을 복사를 해서 실행 구동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커넥티드가 뜨게 되고 그때 여기에 있는 이제 ls 슬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젠 카프카, 카프카 매니저, 주키퍼 이렇게 총 3개의 지노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고 다음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1, 2, 3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픽 생성하는 부분을 만들 건데 지금 이제 잼 토픽이라는 토픽은 이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테스트 토픽으로 바꾸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입력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created topic, 테스트 토픽이 만들어졌다는 이제 그 안내문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건데 여기서 이름이 이제 테스트 토픽이었으니까 테스트 토픽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기호가 나오게 되고 테스트 1 헬로우 월드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뭐 나가서 죄송합니다. 원래 있던 거여서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방금 작성했던 이제 메시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 화면을 열어두고 또 이쪽에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아이고, 겁니다. 이쪽에서 쓰는 메시지들이 바로바로 전송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남은 기간과 8월 초까지 해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트위터 API를 이용해서 실시간 트윗을 카프카에 보내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트위터에 이제 그 인증키를 요청을 해서 인증키까지 받아놓고 어,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완료를 하지 못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코드들과 좀 뜯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들을 해서 페이스북도 동일하게 이제 연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